안녕하십니까. 서성국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EBS 2023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조이의 만분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사는 유배 가사입니다. 가사는 시조 길게 쓴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산문과 운문이 잘 더해져 있는. 그리고 양반이 쓴 가사 그리고 유배 가사입니다. 한탄하고 비분하고 원망하고 해서 좀 억울하게 갔나 봐요. 제재는 유배지에서의 심정, 주제는 유배의 억울함에 대한 한탄과 영군의 정. 영군은 임금님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화자를 여성으로 해야 좀 돌려서 말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조금 더 절실하겠죠. 그래서 삼인국, 송민국에게도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고사 인용, 고사를 활용해서 유배지에서의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고요. 자연물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유배지에서의 심정과 처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게 보면 음, 조선시대에 이렇게 무오사화라는 실제 역사와 관련 있고요. 이때 좀 억울하게 귀양간 유배지 순천에서 지은 아주 굉장히 긴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유배가사의 최초, 효시라는 것은 최초란 뜻입니다. 이런 단어는 좀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철 시인의 삼위인국과 송미인국 등의 영향을 줬습니다.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후배 가사에도 휴대의 가사에도 영향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거 읽어보면 약간 억울하다. 나는 진짜 죄를 지었다. 그런 거는 만원사, 안주환의 만원사였고, 난 좀 억울하다. 저 단파 싸움에 졌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한번 먼저 읽어보면 좋아요. 산문일수록 구조를 좀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임을 만나 가슴속에 말을 호소하고 싶다. 나 좀 억울하고 슬프다. 그리고 유배 생활에 대한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처지 원망과 슬픔, 그리고 웬만하면 힘든 일은 다 운명으로 돌리죠. 운명, 그리고 운명이니까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나 그리움과 번민입니다.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임입니다. 임. 임금님이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아마 옥황상제일 거예요. 임.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임이 보고 싶어, 임한테 말하고 싶어, 임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반복되니까 본사 2와 결사 3에서만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좀 진하게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처지가 녹아 들어 있지만 서사하고 결사는 결국은 또 임금님 보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시 분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만분가는 네, 지금 분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죠. 분한 마음이 가득하다. 난 좀 억울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천상백옥경 11호가 어딘가? 사실은 여기 천상백옥경과 11호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에요. 즉, 천상이죠, 천상. 근데 이것은 지금 문맥적으로 누가 있는 곳? 임금이 있는 곳, 한양이 되겠죠. 이런 메커니즘은 삼위인국, 송민국에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옥황상제가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도교 사상입니다. 천상대공로 11호 어디인가? 오색 운 깊은 곳에 자정천이 가려져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또 자정천도 딱 봐도 하늘나라 뭐 신선 사는 곳이기 때문에 11호나 자정천이 같은 곳인데 가려져 있는 곳이 조금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죠? 가려져 있으니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굳이 형광펜은 안 넣어도 되는데. 자, 그 다음. 여기서 구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야를 가리는 놈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색칠 계속 그냥 색칠하겠습니다. 색칠하겠습니다. 구름이 이제 사실은 시야도 가리고 안 보이니까 장애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가리는 역할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동해 주세요. 자, 천문 구만리.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만리 같은 경우는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 거리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멀게 느껴지고 하늘나라잖아요. 꿈에라도 갈 듯 말 듯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까 분명히 앞부분에는 그리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죠. 그 그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이 부분 차라리 죽어서 이것도 차라리 쉬워지어 범나비가 되오리 기억나시죠? 죽어서 뭐뭐가 돼요?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에 넋이 되어. 자, 이런 거 화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신이죠. 분신. 자, 그리고 이화가 백꽃이죠. 백꽃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청동. 자, 계속 이와 가지 위에서 못 울 바라에는 그러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에 구름이 돼요. 마찬가지. 여기서 구름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얘는 장애물이 아니죠. 아까 저기 위에 있었던 오세구는 약간 장애물의 역할을 좀 했죠. 왜 가리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구름은 되고 싶다라고 한 거라서 약간 얘는 임과 하늘에 가까운, 하늘에 가깝죠. 그리고 약간 자유로움을 상징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분신이자 긍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자미궁도 당연히 어디겠어요? 옥황상제에 있는 곳이겠죠? 연결해버려. 옥황 얼굴 앞에 지척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단어 좀 알아놓으세요, 이런 건. 나가 앉아. 옥황상제니까 이제 시적 대상이죠? 나가 앉아. 가슴 속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죠. 자, 이 뾰족가루 묶은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표현한 부분이고요. 죽어서 뭐뭐가 돼요. 이거 아주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자주 나와요. 죽어서 뭐뭐가 돼요. 관습적인 표현이고, 거꾸로 읽으면 습관이죠. 그리고 요게 지금 불교 사상이 깔려 있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죽어서 뭐뭐가 돼요. 이런 표현을 정철의 삼위인국, 송미인국에도 이용했죠. 딱 보면 살아선 못 간다면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 두견새가 되어. 그리고 이와나무 가지 위에서 계속 못 올 바에는 날아올라 당신 곁에서 울고 싶다. 또 하나는 구름이 되어 하늘 가까이 올라가서 이 옥황상제니 근처 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사 썼네요. 감탄사. 감탄사를 썼어요. 그럼 당연히 감탄사 썼으면 영탄 적어줘. 영탄법이 되겠지? 근데 이 영탄이 의문형을 써도 영탄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뭐, 후신인가? 이렇다 영탄이에요.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태어나니. 자, 늦게 태어났다는 거는 뭐 그냥, 세상에 늦게 태어나서 자, 늦게 태어난 거는 누구보다 비교가 좀 필요하겠죠. 뒤에 보면 2번에는 여기 이렇게 또 황하수 막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성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감. 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초객하고 그리고 가태부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억울한 충신이에요. 중국에. 자, 이 뾰족가루 부분이 고사 인용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도 꽃 뾰족가루가 있고 저기도 뾰족가루가 있는데 위에 있는 뾰족가루와 아래에 있는 뾰족가루를 바로 옆에 써놨기 때문에 구분이 되겠죠? 고사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가 중국의 충신의 처지와 억울한 충신의 처지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황하수는 이 초객이라는 사람이 자살한 곳이거든요. 억울해가지고 비슷하다. 나 지금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짜 잘못해서 잡혀가면 몰라도 난 지금 너무 억울하다. 투신자살한 황하수에서 초객이 굴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해석이 있죠?
구런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사 인용해서 억울하다. 그리고 이제 서리법이 진짜 많이 나와요. 후신이다. 나는 초객의 후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서리법은 의문형을 평소형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계속 갈게요. 자, 포인트가 너무 쉽죠? 나는 지금 하늘나라 보고 싶은데 가려져 있다. 나는 죽어서라도 당신께 가고 싶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그리고 나는 좀 억울하다. 중국에 있는 충신들처럼. 괜찮죠? 자, 계속 갑니다. 한숨은 웬일인가? 한숨이 계속 난다는 뜻이겠죠? 한숨이 계속 나고, 형광은 고양이라 여기도 이제 유배지. 형광도 지금 이 사람들이 유배가 썼던 유배지예요. 중국의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국 얘기처럼 하는데, 중국의 강인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관 같은 데서 유배를 했나 보죠. 그래서 유배지가 고향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니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오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향처럼 느껴진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자, 10년, 뒤 밑에 나오네요. 10년 동안 유락이 딱 봐도 유배겠죠? 떠돌아다니니. 원래 유락이라는 것은 떠돌이, 떠돌이. 자, 자연하고 친구가 돼요. 그렇지만 조심할 점은 자연 친화는 아닙니다.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야, 자연하고 친구 된 것 같다. 함께 놀자 하였더니 아양 부리는 듯 사랑해 주는데 여기 괴자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마치 안타까워해 주 아양 떨어주고 오른쪽에 다 해석은 있습니다. 아양 떨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건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외우셔야 돼요. 아양 떠는 듯 누가 여기 있는 갈매기가 나와 친구가 돼요. 요인법이죠. 남다른 임을 만나 여기서 남과 다른 님이니까 나는 임금님이 되겠죠. 나만의 충성심을 해야 되는 이제 옥황상제 남과 다른 독특한 특별한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라는데 금화성 이것도 중국이고 백옥당 뭐 중국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중국이지만 문맥적으로 한양입니다. 자, 그러면 한양에서의 일들이 꿈조차 향기롭다는 거니까 이건 과거의 추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별표입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은 못하여도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줄 한번 쭉 거보고 옷을 만들어 준다는 걸로 보아 이게 별표입니다. 여기서 여성화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이거 3인곡에서 여름에 임금에 대한 옷을 만들어 주는 거 좀 약간 비슷하죠? 오색실을 풀어서 짧아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짧아서 임의 옷을 짓지 못해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갚으리라. 배곡 같은 이내 마음 임을 위해 지켰는데 자 장한 어젯밤의 무서리가 바로 무호사화를 비유한 말이에요. 무서리가 무호사화. 자 그래서 무서리 좀 좋지가 않죠. 식물 죽이는 그런 눈 되기 직전에 차가운 눈덩어리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무호사화로 인해 일모수죽의 취수도 냉박하구나.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여기 현재 처지입니다. 아주 찬 기운이 도는구나라고 돼 있죠. 대나무가 있는 곳은 당연히 유배지가 돼. 이 부분은 유배지가 되겠죠. 자, 냉자가 이제 냉수마찰, 차갑다는 뜻이니까 유배지, 이게 차갑구나. 그러면 저기는 과거에는 참 과거 추억을 떠올렸더니 너무 좋고 임금님 옷 만들어 드리려고 했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고 나는 최소한 칭송심을 다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되었구나니까 여기는 현재 처지가 되죠. 그래서 잠깐 과거 처지를 언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난초를 꺾어줘. 원래 난초가, 이 난초거든요. 유란 할 때 난초. 난초가 사실은 고결함, 충성심, 의리,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난초를 꺾어주어 임 계신 데를 바라보니 뭐 드리고 싶어서 내 충성심을 보고 약수는 중국 전설에 건너지 못하는 강입니다. 항상 장애물로 나와요. 구름길이 험하구나. 아까 이거 구름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이거는 시야를 방해하죠. 역시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이제 자주 간신으로 나옵니다. 나와 임금 사이를 방해하는 험하구나 이런 건 다 영탄조 어조고요. 자, 그 다음에 초수남관 고금의 한들이며 즉 벼슬아치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자의 처지입니다. 벼슬살이 하다가 유배 가는 것. 이게 지금 초수남관이에요. 다 별사탕 표시 있습니다. 화자의 처지입니다. 고금의 한둘이며 즉 한둘이 아니다. 많다. 한둘이 아니다. 백발황상의 슬픈 일이 많기도 많다. 역시 백발황상도 화자의 처지입니다. 늘 흰머리를 갖고 있는 유배된 처지 많고 많다. 세상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여기서 관색성도 밑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맨 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따로 해줬으니까 감옥살이를 상징하는 별이래요.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시고 하늘이 침울할 듯 감옥살이를 상징하는 별이 비치는 듯 그리고 고정의국의 원망과 울모자 이런 거 고정의국도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나라 유배 생활에서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정의국 이건 내려가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정의국이 유배지에서 나라만을 생각하는 충성심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써주세요. 유배지에서 나라 생각 하는데 원망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원망과 울분만 쌓인다. 억울한 거니까 당파 싸움에 밀리거나 이렇게 된 거니까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자,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조정에 관심 갖고 싶지 않다. 막막하여 창창막막이니까 그냥 줄여서 막막하여 못 믿을 건 하늘의 조화로다. 여기서 이제 조화가 원래 운명, 하늘, 운명을 의미합니다. 조화신공, 하느님의 솜씨가 조물주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운명을 못 믿겠다. 이나저나 하늘을 원망할까? 역시 하늘도 운명. 큰 도적 성에서 놀고 있고 이 큰 도적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유배 보낸 간신들이겠죠? 간신들은 성에서 쳐놀고 있는데 백이 숙제 얘는 충신이거든. 충신이니까 그것도 고사 인용이다. 중국 그러니까 자기 자신 화자를 비유한 거죠. 자, 뭐 어때? 나쁜 놈들은 성에서 놀고 있고 나 같은 백이 숙제 같은 나 같은 충신들은 굶어 죽고 있으니 자 대조하고 있죠.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 같은 놈들은 이렇게 굶어 죽네. 도대체 동능이 높은 것인가? 그러면 딱 문맥이 위에 거 읽었으면 그지? 아래 게 딱 보이죠. 그럼 동능은 나쁜 것. 도적들 살던 곳. 도적들 살던 곳이 훌륭한 것인가? 아니면 백이숙제 같은 충신들이 굶어 죽은 이런 수양산이 낮은 곳인가? 여기선 정신적 경지가 뭐 이런 게 되겠죠? 역시 이것도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수양산이 더 높은 건데 수양산이 더 높고 훌륭한 곳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화 30편의 은혼도 여기서 남화 30편은 이제 책 이름이에요. 장자. 장자라는 책 이름입니다.
의논, 여러 가지 의논들이 많기도 많구나. 뭐가 더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유배지 와가지고 또 장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네요. 남가 지난 꿈이 사자성어로 남가일몽이라고 해가지고 내신 때 1학년 때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남가일몽. 지난 날에 행복했던 순간이 더 허무하다 생각하면 싫고 밉다. 그러니까 이게 남가일몽은 과거에 과거 벼슬살이 할 때를 의미하겠죠? 와, 그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고국 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송추는 나무야, 나무. 그러니까 저기 경복궁 옆에 있는 나무를 꿈에라도 가서 만져보고 싶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여기서 선산은 조상들 묻혀 있는 곳이에요, 항상. 그러면 선산의 무덤은 어디를 의미하겠어? 고향. 딱 봐도 같은 거겠죠, 그지? 야, 고향에 가서 고향에 심어져 있는 나무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고향에 가 있는 무덤도 가보고 싶고 내 간장 마음입니다. 그 짱 간장이 아니에요. 간장이 끊어질 듯 아프다. 장의 의문에 아주 중국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짱의 의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의 의문 시름이 쌓인 마음이래요. 백주에 흩어지네. 대낮에 흩어지네. 백주 대낮이라고 들어봤죠? 자, 시름이 쌓인 마음이니까 슬픔. 자, 여기 원래는 병을 발생하게 되는 구름이래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신이 모여드는 곳인지 여기서 호남은 유배지입니다. 도깨비와 두억신이가 싫도록 젖은 가에 자 이게 이 유배지가 좀 약간 험난하다라는 거죠. 험하다. 귀신 모일 정도로 험하다. 쉽지 않은 곳이다.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에 속이 자 여기서 백옥은 옥황상제에 있는 곳입니다. 하늘이에요. 당연히 한양이 되겠죠. 그러면 쇠파리는 물어뜯는 새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간신의 소굴이 되고 지금 조정은 간신의 소굴이 되어 있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내 마음을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있는 곳도 최악이고 그리고 옥황성제에 있는 한양은 또 간신들이 판치고 있고 하늘 같은 우리님 누구예요? 옥황상제 임금님이죠. 그냥 임금이라고 쓸게요. 이제 거의 다 알았으니까. 그 쇠파리 같은 간신 새끼들은 임금님을 전혀 보좌하고 있지 않으니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인가? 자, 여기서 마지막 구절이 좀 어렵죠. 임을 가리는 간신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이제 향이 진하죠. 자, 근데 목란하고 국화의 향기가 아주 엄청나게 향수처럼 진해가지고 임금의 향기를 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목란하고 국화가 사실은 되게 좋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국화고 실현 속에서 피는 꽃이란 말이에요. 가을이 졸라 춥잖아. 거기서 피는 꽃이라서 일반적으로 가을 국화 좋게 나오는데 봐봐 이런 걸 잘 봐야 돼. 뭐뭐하니가 원인이거든. 원인. 밥을 많이 먹으니 배부르다니까. 전혀 살피지 않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지. 그래서 안 살피니 쟤네 둘 때문인가 이거니까 아주 어려운 구절이에요. 얘네가 임금의 향기로운 덕을 가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꽃으로 쓰였단 말이야. 아주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서리법을 또 마지막에 쓰면서 임금님한테는 더 향기로운 덕풍이 덕향이 나는데 저 국화인 척 충신인 척 하는 애들이 자기들의 향기로 임금님의 향기를 가린다. 그래서 후각적 심성을 가지고 풍자했죠. 자, 마지막 구절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로써 한번 EBS 만원사 한번 살펴봤는데 좀 더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고 몇 번 읽어보면 맨 앞은 임금님 그리움, 그 다음에 자기 처지가 좀 안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금에 대한 약간 걱정, 사자성어는 우국지정,
이런 거 드러내면서 작품을 일단 여기서 끝냈습니다. EBS 관련 작품 한번 분석해 봤고요. 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다음에 또 EBS의 이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